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분 브라더스와 함께합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현근택 대변인,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퍼컷! 김근식 교수님, 이거 어퍼컷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후보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여기서 한다고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제가 이거 짠 건 아니고 진짜 갑자기 부탁드리는 저한테 건데. 발작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예. 일단 몸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약간 예. 45도로 틀어야 돼요. 틀어야 네. 돼요. 약간 거기 커피 조심하세요. 네. 예. 기울여가지고 잘하시네. 네. 그 이재명 후보는 일명 부스터 슛. 네. 요거 해보실 수 있어요, 현대. 발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거 발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발 다른 점 올라가기 쉽지 무리인가? 않아요. 네. 아니 저는 이거 저 집에서 2개 다 해봤거든요. 네.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맛깔나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쵸. 할 수는 있는데 맛깔나게 하는 게. 요새 유세 현장 분위기 어때요, 현 대변인님? 되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는 굉장히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열시 아니냐 하는데 유세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근데 이 유세 현장이 사실은 이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랑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예. 마스크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좀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유세 현장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도 또 호응도 해야 되거든요. 호응도 해야 되고 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악수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과거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뜨거운 유세 열기가 이 위드 코로나라는 하나의 또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열긴 뜨거워요. 그렇죠. 생각했던 것보다 네네. 뜨거워요. 김근식 교수님, 윤석열 후보 현장은 어때요? 굉장히 뜨겁죠.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운집한 군중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아니 저렇게 몸 DNA에 정치에 끼가 있는 걸 어떻게 참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 유세 현장에 딱 도착해서 오면 단상에 올라와서 이 승리의 V자 그리고 2번이라는 이 손가락으로 사람들 사실 아이 컨택을 다 합니다.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직접 이렇게 쏴주고 또 환호하고 그러면 뭐 거기 특히 이제 오신 분들은 다 지지자분들이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많고 그래서 엄청난 환호를 지르고요. 그리고 이제 유세 끝난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히딩크 세리머니를 또 곳곳에서 하면서 확실하게 분위기를 이렇게 띄워주고 있는 건데 이거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실은 정치 초년생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엄청나게 이 지지자들과 화답하고 지지자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게 굉장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보면 연설도 사실은 토론할 때 뭐 토론을 못하네 잘하네 뭐 평가가 있습니다만 연설 때 보면 원고를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즉석에서 그대로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리고 군중들과 그 모인 지지자들의 그 시원한 통쾌감을 주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제가 그때 송파에서 들어본 결과로는 굉장히 연설의 내용도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짝 던졌는데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그만큼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요런 이야기는 아마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님. 아무래도 뭐 지난 주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단일화 결렬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결렬 저는 책임이 윤석열 후보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일화 결렬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단일화 결렬 윤석열 하한가. 김근식 교수님. 예, 금방 이야기했던 히딩크 세리머니 윤석열로 상한가를 좀 잡아봤고요. 상한가. 뭐 주말에 옆집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저는 구차하게 그걸 들고 싶지는 않고 좀 긍정적으로 히딩크 세리머니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를 상한가로 잡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근택 대변인의 하한가부터 가보죠. 잠시 전에 권은희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두 분도 들으셨을 텐데, 단일화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 잡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말고 후보가 직접 얘기해달라.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직접 얘기는 없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스냐 노냐 얘기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 후보가 직접 얘기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에 무게가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잖아요. 네. 당대표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어찌 보면 손바닥 안에 손오공 얘기도 하고 그 전에는 계속 뭐라 그랬냐면 돈 없으면 못할 거다 계속 이랬거든요. 그 이후에도
당 관계자들 얘기 보면 뭐 도지사 얘기 무슨 뭐 더 좋은 예우 5년 후에 어떻게 해준다 온갖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듣고 싶은 건 딱 하나였어요.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뭐 그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이 크게 다르지도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내에서 후보가 직접 안철수 후보를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그런 발언은 일치한 적이 없습니다만 당대표 아까 말씀하신 당대표나 그다음에 당내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나 이제 언론에 출연해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상당히 이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언동들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엔 윤석열이 대통령하고 다음엔 안철수가 하면 그렇죠. 된다라든지 뭐 네. 이런 발언들 다. 제가 알기로는 또 저도 뭐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당 쪽하고 좀 소통을 해봤습니다만 예.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또 안철수 후보랑 같이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는 누구보다도 그 명분, 그다음에 자존심, 자신이 말한 것들에 대한 책임과 약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이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 무슨 자리를 줄게, 뭘 보장해 줄게, 몇 대 몇으로 할까. 뭐 이런 이야기는 안철수에게 가장 기분 나쁜 이야기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쪽 인사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본래 성격과 그 진정성을 좀 충분히 예상을 해서 예. 거기에 맞는 접근과 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점이 전 첫 번째 안철수 후보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상당한 부분의 의견 접근까지도 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권은희 원내대표는 일절 뭐 오간 게 없다고 그러시던데요.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제안한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예. 그러면 정말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가장 감동적인 단일화를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만 얘기했다. 아까 권은희 원내대표는 그렇게 아시던데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국민의당 아닙니다. 파트너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각자의 그러니까 정해진 공식적으로 지정된 협상 권한자는 아니지만 예. 일정 정도 전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물밑에서 협상이 되거나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험한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도 지금 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아니 그 뭐 운전하시는 분이 뭐 유서쓰고 가냐 이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뭐 유지를 받든다는 게 어쩌면 그분이 선거 운동을 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그분이 뭐 사전에 끝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잖아요. 네. 근데 그전에 계속 이 단일화 관련 얘기하는 거 보면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누군가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협상하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권은희 의원 말씀처럼 오히려 그런 논의들이 없는 게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정을 받은 공식 협상단이 공개적으로 발족해서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네. 물밑에서는 각종 가동 가능한 채널을 통해서 소통 과정이 있었고 소통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었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싶으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윤 후보가 나서서 좀 미리 그래 하자 yes or no 뭔가 반응을 좀 내놓으셨었으면 그런 여러 가지 잡음들 나오는 거 뭐 막말이라고 좀 표현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일시에 뭐 이렇게 덮일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계속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대표하고 우리 당내 인사분들의 좀 불편한 발언들이 나올 때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런 의사는 간접적으로는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 대표야 뭐 너무나 많은 언론 출연이 있고 그때 또 발언을 자유롭게 하시니까 그걸 막을 길이 이렇게 신통치 않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각종 채널을 통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다 인지하고 다
제가 볼 때 간접적 동의 하에서 움직인 거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 상당 부분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직접 윤 후보, 안 후보의 소통은 없었지만 그 두 분의 아바타격인 누군가들의 소통은 그럼요. 있었다 그 말씀? 그럼요. 상당한 어프로치, 상당한 접근까지도 그렇죠. 그럼 왜 깼어요 안 후보는? 저는 그게 저도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도 일부 나왔고 저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제 오전까지 통화가 한 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게 그 주중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유세 현장을 다녀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예. 물리적으로. 그래서 되게 주말쯤 만날 거라는 예상들을 지금 했었죠. 예. 그러니까 주말에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거 미리 기자회견 첩보 듣고선 좀 아이, 뭔가 그건- 열심히 해보려는 신용하려고 한 전화 아니냐 아까 그건 권은희 의심하신. 대표님이 완전 내피셜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땐 그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오전에 전화를 했는데 나중에 콜백을 한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예,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각자 우리가 지정하는 협상 대리인을 지정을 해서 협상을 예. 시작하자. 그리고 예. 만나자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안철수 후보는 일찌감치 결렬을 예상하고 일주일 전에 단일화 던졌다가 국민의힘한테 오히려 결렬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면서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전의 통화 내용은 일부 언론에 좀 소개가 됐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가 예. 그러면 대리인을 정해서 협상을 하고 만납시다라고 한 거를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지금 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예. 이제 공식적인 협상팀이 없다는 거잖아요. 비공식적인 협상팀이라는 거는 뭐 10팀이 있는지 5팀이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다 자가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금 그 통화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거기에도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안 한다 이 얘기 하니까 그냥 약간 예의상 한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럼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무 협상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실무 협상하자 그러면 선거가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약간 저는 거기에 무게가 많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간 끌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 결국은 이런 정도 얘기할 거면요. 제안 나왔을 때 다음 날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실무 협상 오히려 정tak적으로 제가 누구 임명했습니다. 이분하고 협상합시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일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제가 뭐 할 생각 없다는 얘기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진짜로 끝난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 어제 워딩을 보면 네. 굉장히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원망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자기 모욕적이었다. 경기지사직. 그리고 자기를 어찌 보면 약간 고사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는 뭐 이분이 어찌 보면 성정이 말씀처럼 원칙이나 아니면 이런 명분을 중시 여기는데 다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김규식 교수님은 진짜로 끝난 거라고 보세요? 여지가 그래도 남았다. 저는 여지가 남았다고 봅니다. 남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 현 변호사 말씀대로 네. 공식 협상팀이 빨리 정해지지 않고 공개적 협상을 못했던 이유는 우리 당내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그냥 이대로 가도 이긴다. 자강론. 네, 그리고 이대로 가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세력들이나 적지 않은 분들이 단일화를 해서 아름다운 정권 교체에 확실한 압도적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압도적 때문에 정권 교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날 바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밑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간접적으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어제는 결렬선언이 된 겁니다만은 예.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 그러니까 28일까지가 이제 투표 인쇄 시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월 4일 날 또 시간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여론조사를 하기엔 물리적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양측 다 여론조사 방식이 현실성이 없다는 건 전제하에 저는 물밑에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하고요. 두 예. 번째는 안철수 후보가 어제 결렬선을 했습니다만 잘 들어보면 예. 제1야당과 윤석열 후보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당 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의 인사들의 발언을 좀 자중시키고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변화한다면 윤석열 후보 개인과의 지금 무슨 불신 관계나 무슨 원망 관계는 제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후보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측에는 신뢰가 있고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빈소까지 가서 서로 만나서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여전히 남아있는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그럼 봅니다. 여론조사는 아니고 여전히 단판으로 그렇습니다. 예. 시한은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28일이 이제 투표용지 인쇄 마지막이니까 아, 저는 28일도 거의 일주일 가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 아니겠습니까? 또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 내에서도 그다음에 네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력을 계속 되살려서 단일화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해야 된다는 것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 교수님 워낙 뭐 단일화 논자니까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희망 회로 돌리시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사정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아니 먼저 제안했다가 접었는데 그러면 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받겠다. 여론조사 받겠다. 네, 그거 네. 말고는 제가 보기에 협상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아. 얘기를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결렬이라고 그래서 보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가져오신 상한가 윤석열 후보 세레머니를 갈 텐데요. 아까 뭐 직접 보여주시긴 하셨고 윤석열 후보의 세레머니 장면하고 그러니까 어퍼컷 장면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 부스터 슛 장면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됐습니까? 예, 사진으로 준비가 됐군요. 윤석열 후보 어퍼컷, 이재명 후보의 그 슛, 부스터 슛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거는 뭐 왜입니까? 일단은 뭐 코로나 지금 위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위기를 돌파하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김근식 교수님, 예. 상한가라고 할 정도로 이게 대단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유세 현장에서의 뜨거운 열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중 연설이 정말 정치인답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엄청난 그 환호와 그 격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저거는 거. 미리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후보가 그냥 알아서 하게 된 거예요? 이 첫 동작은 사실 우연하게 나온 거죠. 우연하게 나온 건데 이게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유세 현장마다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선대위에서 저걸 하십시오 준비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걸로 예, 아세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현근태 대변인 네네. 이게 지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뭐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처럼 이분이 이제 정치 처음 나오다 보니까 뭐 대중 연설도 처음인 거고 예. 아까 뭐 원고 안 보고 한다는데 보니까 원고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찍게 나 집어놓은 거. 찍게 집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정치 처음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분위기가 업되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정치 보복으로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행동은 저런데요. 이제 나오는 말들은 굉장히 과격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렇죠. 이제 뭐 공산주의자다.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보고 파시스트. 뭐 뒤집어쓰기 잘한다면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좌파 혁명 이론을 공유하는 뭐 무슨 비즈니스 공동체라는 얘기도 하고 네. 또 김대중 노무현을 팔아서 선거 장사한다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딸과 관련된 그 수사에 관여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 경선 때도 문제가 됐었고 실제 그 당시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딸에 대해서 수사할 때 아마 뭐 중수 일과장이 했던 거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란 말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거 막판에 우리가 항상 색깔론 문제 나왔었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보면 이제 색깔론 제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서 얼마나 지금 국민의힘 예전에 야당 있을 때 빨갱이다 뭐 공산주의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그러던 분이 갑자기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마치 존경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시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 공격하는 거는 이 철진한 색깔론을 다시 들먹이는 거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퍼컷 뭐 제스처를 정치 보복이라고까지 해석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유세 현장에서 나오는 말들은 너무 과격하다. 특히 파시스트, 공산당 이런 단어. 색깔론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교수님? 현 대변인께서 그 이 어퍼컷 세리머니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현 대변인도 굉장히 이제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뭘 나아져요? 왜냐하면 옛날에 안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민주당 발언 네.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당 대표도 그랬고 민주당의 이 고위급 인사들이 네. 정치 보복 이야기했고 네, 했었어요. 많은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하다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이제 사실 슬그머니 이제 좀 뺐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그 파시스트, 무솔리니, 히틀러 언급한 건 저도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유세 현장에서 그때 발언했던 발언의 맥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수사, 사정, 뭐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 불법과 부정과 부패가 있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자꾸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신의 멀쩡한 이야기를
마치 다른 것으로 덮어 씌운다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무솔리니하고 히틀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그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두 사람의 어떤 가장 파시스트의 대표적인 사람을 거론한 것은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맥락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 발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교수님한테 반박하고 싶은 게요. 그러니까 어퍼컷이 정치 보복은 뭐 아니겠죠. 그 생각은 아니었을 텐데 문재인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 수사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히 정치 보복을 시사한 거죠. 지난번 그 발언 자체는 그렇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건 정치보복이다.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도 유세 현장에서 왜 주술사 이야기한 거 네네.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던데요. 아니 그거는 지금 팩트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랑 뭐 파시스트라는 거 뭐 근거를 못 대고 있어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근데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얘기라든지 실제로 경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홍준표 의원도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신천지가 투표해서 그렇죠. 경선에 실제로 영향을 영향을 미쳤다. 알고 있었다라고 홍준표 의원도 얘기했기 때문에 가장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은 아시겠지만 여론에서 10% 정도 이겼단 말이죠. 근데 당원에서 졌거든요. 근데 그 당원 가입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보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근거성 있는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막말이라 그러면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뭘 예를 들어서 파시스트나 공산주의라 할 만한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비교해서 똑같이 막말이라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히틀러 무솔리니 언급한 것은 정치 용어로서 부적절한 용어 선택이었다는 말씀이지 그게 무슨 증거자료를 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그 무솔리니하고 히틀러 연관이 있다는 걸 뭘 증거를 대겠습니까? 그건 다른 차원이고요. 그러나 지금 신천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네거티브거든요.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요. 지금 뭐 홍준표 후보 이야기하는데 경선에서 진 쪽에서 우리가 경선에서 지게 된 이유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돌아다니는 소문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이지 홍준표가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당내 입당 원소들 들어오는 뭐 경향이나 추이를 봐가지고 신천지가 조직으로 들어왔다는 걸 갖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전혀 아닌 거거든요. 홍준표 의원의 말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똑같은 이야기로 그걸 네거티브가 아니고 진짜 무슨 근거 자료로 한다고 하신다면 어제 나왔던 김어준 씨가 이야기했던 이낙연 후보에게 신천지 입당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또 새로운 얘기라서. 그거는 다른 얘기고요. 다스베이라는 이야기하는 게 유튜브에서 아니에요. 김어준 씨가 민주당 경선에서 신천지가 개입해서 이낙연 후보한테 했다 뭐 이런 발언한 건 진짜 형세 대변인 그건 좀 알아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할 필요 없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당내 경선은 끝났고 지금 그걸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압수수색을 아니 당시에 여론도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었고 장관이 명령까지 했는데 압수수색을 왜 안 했느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건진법사 얘기 들어서 한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신천지 그 내부에서 폭로가 나왔단 말이죠. 당원 가입했다 이런 얘기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그냥 뭐 뇌피시를 그러는데 홍준표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관여했던 이현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당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천지 내부에서 폭로가 나온 얘기고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 근거가 없는 건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신천지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미 일주일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 다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 있고요.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 이야기가 나온 기사들이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김강민 차관이 와서 강제 수사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질병청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고 그래서 오히려 신천지의 명단을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 추적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했겠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하라고 공개적으로 언론에 대고 쇼하듯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총장은 질본하고 보건복지 의견을 받아서 압수수색보다는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포렌식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언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보건복지부 장관 거죠. 얘기를 잘 들었어요? 법무부 장관 말도 안 듣는 함적인 방안을 그다음에 생각을 그 하는 당시에 거죠. 압수수색은요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뭐 몰래 하고 말 거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꾸 쇼라하는 게 제가 보기엔 철지단 이야기를 윤석열 해가지고 후보가 무슨 맞죠? 언론 보도 났다고 하면 무슨 근거처럼 이야기하는데 언론 보도 나온 그 여기서 메시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한 이야기인데. 결론이- 이미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낼 수가 없는 이건 토론일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양쪽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고 네. 잠깐 판세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네. 어제 오늘이 이제 D-16일이죠.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오늘 아침자로도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다 저희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개를 보면서 흐름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유튜브 레인보우로 좀 띄워주세요. 그래프들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조사는 2월 18일, 19일 양일간 CBS가 서던 포스트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1,002명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재명 31.4, 윤석열 40.2, 안철수 8.2, 심상정 4.4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조사 보여주십시오. 이 조사는 리얼미터 조사인가요? 리얼미터 조사인데 이 흐름도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또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쭉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동아일보 조사입니다. 쭉 보여드리는 흐름들을 보면 이거는 한국일보 조사. 다 흐름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격차가 지난주보다 벌어지는 쪽으로 좀 흐름들이 가고 있습니다. KSOI 조사 하나 정도가 굉장히 초접전 상태로 KSOI 조사는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는 TBS 의뢰인데요. 18, 19일 1200명 대상 조사 이재명 43.7, 윤석열 42.2 이거 하나 정도가 초접전. 자, 이 흐름 현근택 대변인님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지금 여론조사 전체적인 흐름이 추세가 중요한데 조금 저희 후보가 조금 열세인 건 아니냐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뭐 여론조사는 늘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분석으로는 한 두 가지 원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원인. 하나는 아마 이제 지난주가 다 아시겠지만 단일화 국면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일화 했을 때 패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아마 인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아니면 여론조사에 대한 집중도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보고 있는데 뭐 어제 아마 뭐 다 나왔겠지만 이제 단일화가 결렬됐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미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승리했다. 내부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뭐 누군 어디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돈다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국민들은 봅니다. 오만한 거. 오만한 자세를 굉장히 어찌 보면 저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걸 볼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방역 상황이 굉장히 저희들이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지금 막 10만 명씩 넘어가고 있고 네. 재택 치료자가 뭐 40만 50만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정부 여당의 이제 악재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제 방역을 지금 이재명 후보도 계속 12시까지 풀어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가 10시까지만 해준 것도 조금 저는 잘못했다고 보는데 근데 방역을 풀어주든지 아니면은 뭐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둘 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추경을 아마 저는 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처리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14조에서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좀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교수님. 가장 큰 이유는요. 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층이 항상 50% 이상 나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걸 오롯이 다 받아 안질 못했던 그 격차가 있습니다. 예. 그 격차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지지 유세가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예. 제가 유세 현장 아까 열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가 다소 좀 미흡하더라도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결단을 이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머뭇거렸던 선택을 이제는 좀 결단하고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면서 샤이 윤석열들이 지금 결집하고 그렇죠. 있다 보시는 샤이 거예요? 정권 교체층. 샤이 정권 네. 교체가 윤석열로 들어선다. 후보에게 이제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단일화 질문을 지난주에는 내내 같이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단일화 얘기 나오면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민주당에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그 단일화가 여론조사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될 것 같아서 그쪽으로 몰렸다고 한다면 사자구도에서 안철수가 저렇게 유지하고 있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확 빠져야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저는 단일화는 그 프레임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선거운동 시작되면서 선택을 좀 머뭇거리고 있었던 정권교체 샤이층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안철수 후보로는 독자적인 완주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를 이루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가있던 분들이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샤이 이재명 있어요, 없어요? 저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광주, 지금 호남 지역을 많이 보는데 저희들이 예전만큼 이제 좀 지지율이 안 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지점에서 저는 아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양쪽 다 샤이 윤석열, 샤이 이재명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또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 뉴스다 다시 뵙는 걸로 하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